국내만큼이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이슈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 내란 혐의가 전 세계에 화제를 모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분만큼 뉴스를 몰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 야, 이게 저도 약간 초현실 뉴스를 국제 뉴스를 보면서 약간 초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린란드에 트럼프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로 나와서 아니 남의 나라 땅을 달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 건가? 약간 이게 지금 현실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왜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도에도 트럼프가 우리 그린란드 살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린란드가 사실 덴마크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덴마크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린란드 총리도 굉장히 화를 냈고 그래서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됐던 그런 일이 있는데 아니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린란드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덴마크 측에서는 뭐 화를 내죠. 비판을 하고 아니 팔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그린란드 측에서도 지역 주민들 자체가 뭐 우리는 팔 생각이 1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덴마크 측에서는 그린란드를 조금 더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2조 원의 방위비를 더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약간 장난이 아니구나 싶은 게 뭐냐면 계속 발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장남이 우리 장남이 그린란드 방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방문은 자유고 거기서 뭐 비자가 나올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린란드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캐나다 북동 쪽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실 다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떤 뭐 땅 가지면 무조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말로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가 2%만 빼고 다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많이 녹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네.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여기는 원래 아이슬란드 아닌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좀 그렇죠. 역설적이다. 그린란드라고 그렇죠. 한 게. 근데 실제 그린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북극권 항해권을 두고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만약에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또 이제 본인들이 북극권 항해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자체에 사실은 천연 광물이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예. 특히 히토류가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는데 아, 히토류 하면은 중국이 예. 최대 생산국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전에는 너무 두껍게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걸 개발해봤자 개발 비용 자체를 못 뽑는다였다면 예. 지금은 충분히 이제 비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개발 비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린란드에 일단은 미국의 뭐 우주 기지라든지 군기지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뭐 진짜로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방법인데요. 굉장히 세게 한 번 빵 치고 나면은 상대가 그 센 공격에 놀래가지고 막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 대비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린란드를 놓고도 사실은 덴마크가 제가 바로 그린란드 방어를 위해서 2조 원의 예산을 더 책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덴마크가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자, 이게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보기에는 막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 의원도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은 항상 50개 주로 이뤄진 나라는 아니었다. 알래스카, 하와이, 1845년엔 텍사스 등 여러 영토를 합병해 왔다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주장을 좀 뒷받침해 주는 거고, 이거 앞서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줬는데 캐나다를 향해서 이제 관세 올리면서 그때 총리였죠. 그러니까 네, 트리도 총리한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매우 당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전략적인 것 같아, 이런 흐름들이. 그 실제로 트리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관세 25%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도 있고, 물론 사실은 트리도 총리는 내부적으로 지금 트리도 총리의 소속 당인 자유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흔들었어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계속 흔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캐나다를 향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 아유, 뭘 힘들게 그러고 있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니들 세금 60% 감면될 거고 캐나다 기업들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든단 말이죠. 물론 그게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한번 빵 하고 치면은 거기에 뒤따르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캐치를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노리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캐나다 총리가 사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는 또 그러니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란 말이야. 이게 남의 나라 수장이 사임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냐. 그런데 참 이게 걱정인 게 네. 지금 뭐 이제 캐나다 뭐 이런 유럽 국가들 있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트럼프 쪽이 눈을 한국에 쫙 돌리는 순간 이게 네. 현실이 될 텐데 참 이거 걱정이네요.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사실 트럼프가 지금의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한국이 트럼프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도 보면은 북핵이 첫 번째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거의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더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은 어차피 내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본인의 첫 번째 의제인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한국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죠, 지금. 예.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오지랖도 장난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요. 아. 자, 머스크 말이 많은데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머스크가 구설수에 오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네. 유럽 국가들 내정을 간섭하는 듯한 글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뭐 이분이 글을 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해당 국가들은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지금. 당연합니다.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예. 이 말을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을 것인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본인들은 했겠죠. 당연히 본인들의 이득이 되는 그 계산하에서는 했겠지만 그걸 보는 대다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머스크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글을 그동안 많이 올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에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사실 독일이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가 11월에 그 연립정부가 깨졌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독일이 이제 새롭게 선거를 하게 되는데 머스크가 지난달에 그 독일 주간지에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AFD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 예, 독일 대한당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 독일 대한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옹호하는 글을 기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머스크 너 왜 독일 정치에 개입을 하냐라고 이제 불쾌한 마음을 이제 여기저기서 드러냈죠. 독일 정부를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 머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독일의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대통령을 향해서 반민주 폭군이다, 멍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향해서도 뭐 바보 멍충이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직
독일 총리를. 총리한테 멍청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아니 이게 머스크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부처 장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독일 대한당에서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9일 날 머스크하고 트위터를 통해 X를 통해 가지고 막 대담을 한다라고 신이 났는데 나머지 이제 독일 정부라든지 독일 정치계에서는 아니 머스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걸 내버려 둬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자유가 있으니 말을 하는데 그걸 독일 정부 차원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독일에서도 전기차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독일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내부적으로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선거는 독일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독일의 민주주의와 머스크 간의 대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독일 기자협회도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독일 언론을 독재자와 그 세력들이 오용하는 거는 참을 수 없다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당연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일단 행동을 보면은 약간 미친 사람들 같다. 상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치밀한 계산 하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머스크가 노리는 건 결국 뭐냐면은 본인의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전까지만 해도 미국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공화당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사업체를 6개를 운영을 해요. 예. 각 분야별로 그 6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본인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유럽에도 지금 머스크가 사업자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유럽의 각 정부들이 본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그 정당이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정당들을 계속해서 많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표를 얻고 그들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가 이 일론 머스크가 X 구 네. 트위터죠. 여기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은 난세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물음표를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도 댓글에 달고 반대하시는 분도 댓글에 달고 다 트럼프를 아니 이게 일론 머스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댓글에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네. 이게 왜 여기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는. 자, 머스크 지난해 3월에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 코리아가 설립이 됐어요. 예. 다시 말해서 머스크의 사업 진출 범위 안에 한국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머스크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있어서 예. 본인 사업 진출을 한국에 할 때 어느 정권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아마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영국은 지금 노동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노동당 총리를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타머 총리요. 네. 그 이유도 뭐냐면은 영국 내에서 본인의 사업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줄 쪽이 정권을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과연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부가 훨씬 유리할 것인가를 계산하에 놓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가정인데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이게 기각이 돼서 돌아오는 게 본인이 유리하다 사업하는데 그러면. 유리하다고 한다라면은 여기에서 탄핵은 무효다, 탄핵은 네. 사기다 뭐 이런 거를 일론 충분히. 머스크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정 간섭인데 이건 대놓고. 그러니까 그 내정 간섭을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머스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느 정도냐면 몇 달 전에 브라질에서 본인이 스타링크라든지 X를 운영을 하면서 브라질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틀렸다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라라는 식으로 했는데 가짜 뉴스 퍼뜨린다고 벌금 네. 세게 때렸죠. 예.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나 응하지 않을 건데 이러면서 브라질 법원하고 대법원하고 맞섰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브라질 정부가 X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브라질에서. 그 상황에서도 계속 대치를 하다가 머스크가 결국은 꼬랑지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처럼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하면은 머스크가 꼬랑지를 내리지만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영국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본인이 올려놨냐면은 미국이 영국인들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투표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정부가 예. 영국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트럼프 정부가 가가지고 해방을 시킨다고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찬성입니까 반대 이런 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민주정부 차원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스크가 이 소셜미디어 본인이 심지어 X의 소유주잖아요. 예. 계정을 차단시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이게 뭐 새로운 뉴 노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X의 영향력을 이제 더 확장시키면서 머스크가 본인의 영향력도 확장시키고 결국은 본인의 사업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건데요. 이거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거는 유럽에서 그랬대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많은 숙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리더십이 지금 약간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걱정이 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 서비스를 하루 중단을 했어요. 1일 중단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에 좀 타격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은 토탈 6개였어요. 그중에 지금 이제서야 운영이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튀르키예를 통한 가스관 하나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스톱이 된 상황이에요. 자,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가던 가스관은 2개예요. 소유주하고 우렌고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소유주는 이미 멈춘 상태였고요. 우렌고이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이죠. 가즈프롬하고 계약 기간이 5년 정도였는데 그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거였어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 계약 연장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팔고 있던 이제 가스가 유럽을 통해 들어가던 가스가 이제 완전히 멈춰진 거고요. 지금 하나 남은 튀르키예 그 가스관 하나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쪽의 손실은 한 7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가스관 봉쇄로 인해서 예. 우크라이나도 사실 운송료를 받았거든요. 수수료 받았거든요. 그 수수료 한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그거 손실 보면서까지 더 이상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가스관을 봉쇄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 안 하다가 지금 왜 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 계약 기간 때문에요. 그 계약 기간도 남아 있었고 사실은 그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사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의 전체적인 에너지 한 40%를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막 중단되면서 독일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엄청 오르고 올랐죠. 뭐 7배 막 올랐다라는 소식도 맞아요. 소문도 봤는데 소식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러시아한테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 가스를 받는 유럽 국가들한테 타격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타격을 받았죠. 받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러시아 가스관이 다 끊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그 수입처를 중동이라든지 미국으로 다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쪽에서 올 때는 다 액화시켜서 가지고 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당연히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던 것보다 가격이 훨씬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졌다.
독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자, 그 와중에도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럽연합을 향해서 우리는 그걸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된다. 예.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계속해서 가스를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가스를 이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끄는 거는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동유럽 국가들 난리 났겠네요. 지금 난리 났죠. 왜냐하면 서유럽은 이미 가스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그걸 부담시키고 있지만 동유럽은 이제 그걸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우리 이미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비축량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해도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몰도바 같은 나라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이고요. 헝가리라든지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우리 보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한 18% 정도가 슬로바키아를 통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우리 이거 공급 안 할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3만 명 정도 슬로바키아에 들어와 있던 난민들 우리 지원 안 할 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동유럽 국가들은 급한 대로 튀르키예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가스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를 놓고 지금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 간에 엄청나게 균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결국은 나토 가입이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당연히 생각이- 찬성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요. 네, 안 해줄 우크라이나는 겁니다. 지금 뭘 원하는 건가? 지금 종전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언제 시켜주겠다. 나중에 시켜줘도 괜찮으니까 그 날짜만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일정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러시아에 점령당하고 있는 한 20%의 우크라이나 영토 지금 되찾겠다는 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약속해 줄 수가 없어요. 네. 미국 정부도 그걸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원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크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간 칼럼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